오늘은 덕담 트리를 만들 거예요. 덕담이라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 주로 새해 많이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행복하세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건강하세요와 같이 상대방에게 잘 되기를 비는 말을 우리가 나무에다가 걸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덕담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표현해서 달아줄 거고요. 나에게 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덕담으로 표현해서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전에 먼저 준비물 확인부터 할게요. 오늘 주로 사용할 아크릴 물감입니다. 선생님은 12가지 색깔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크릴 물감이 없는 친구들은 포스터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도 충분히 가능한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나무 도안 요렇게 꽂을 거예요. 요렇게 나중에 다 완성되고 꽂는 방법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일단은 둘게요. 물통이 있겠죠. 물을 반쯤 받아 놓은 물통과 그다음에 큰 붓, 작은 붓. 큰 붓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을 칠할 때 사용해 줄 거고요. 작은 붓으로는 세밀하게 오늘은 진짜 나무처럼 나무 결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금방 굳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아크릴 물감용 팔레트도 준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감을 사용할 때는 물 조절을 해야 합니다. 물감을 사용할 때는 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할 마른 수건, 휴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또한 물티슈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물티슈도 사용할 때, 정리할 때 쓰면 좋으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마른 티슈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 묻혔을 때 톡톡 흡수를 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추가 준비물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종이 2장과 색연필 그리고 사인펜입니다. 선생님은 유성 매직을 갖고 왔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사인펜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덕담을 글로 쓸 때 우리가 캘리그라피처럼 선생님은 붓펜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재료로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이제 덕담 트리에 이파리를 만들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나무에 채색을 해줄 거예요. 물론 아까 설명했지만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고요. 완성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나무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노란 색깔로 이 나무가 마른 다음에 나무테를 그려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꽂아서 세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오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 오늘은 앞뒤로 채색을 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분 안으로 채색을 완성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덕담 트리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이 색깔로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인 나무 그라데이션 색깔로 표현한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이나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색깔이 좋다. 단 색깔로 하겠다는 친구들은 단 색깔로 표현해 주셔도 돼요. 네, 오늘은 선생님은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나무 나이테까지 조금 디테일한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물감, 물통, 팔레트, 붓, 나무를 준비해 주셔서
채색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그라데이션 된 나무를 보여줬었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색이 진해졌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황토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만들어줬고요. 가운데는 황토색의 고유의 색깔, 아래는 황토색과 갈색을 조금씩 섞어서 점점 내려갈수록 어두운 갈색의 나무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먼저 노랑 색깔하고 황토 색깔을 섞은 밝은 노랑 색깔부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물을 아주 조금만 쓰는 게 규칙입니다. 물감은 많이, 물은 조금. 그래야지 색상이 진하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밝은 황토 색깔로 위에 부분을 먼저 칠해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하시면 돼요. 앞뒤로 똑같이 채색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앞면을 칠할 때 뒷면이 묻기 때문에 혹시라도 난 다르게 칠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작은 붓을 사용해서 세심하게 조심히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같이 큰 붓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뒷부분이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색칠을 같이 해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땅바닥에 두시면 물감이 묻겠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드시고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감을 사용하다 보면은 물감의 양만 많고 물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씩 살짝만 담갔다가 물감과 함께 섞어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물이 많을 경우에는 물감이 이렇게 줄줄 흘러요. 그리고 약간 투명한 색깔을 띠거든요. 그럴 때는 물감을 더 섞어주시면 돼요. 물의 농도와 물감의 농도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황토 색깔을 칠해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진한 황토 색깔로 조금 더 진하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색깔이 섞이려면은 붓을 살짝 힘을 풀어서 멀리 잡고 살살살살 경계선을 색칠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됩니다. 여기도 붓을 멀리 잡고 경계선 부분에 서로 섞여지는 부분 있죠? 섞여지는 부분을 살살살살 칠해서 서로 연결되게 물감이 촉촉하게 젖은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살짝 세워놓을게요. 밑에 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진한 갈색깔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갈색을 짰거든요. 아까 썼던 황토색과 살짝 섞어볼게요. 밝은 갈색이 되도록 색깔을 채색을 해주고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색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아랫부분 먼저 갈색깔로 색칠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이파리까지도 같이 채색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계선 부분은 붓을 멀리 잡고 힘을 빼주세요.
살살살살 페인팅 하는 것처럼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한 황토색과 살살살살 페인팅 칠하는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제 진한 갈색깔로 채색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뒤집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칠했던 똑같은 진한 황토 색깔로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들고 하는 게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앞에 완성을 하시고 꼭 마른 뒤에 채색을 해주세요. 선생님은 앞뒤로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멀리 잡고, 붓을 멀리 잡고 살살살살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색깔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마르면은 서로가 색상이 딱딱딱딱 경계선이 생기면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꼭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 하는 친구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진한 갈색깔로 채색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른 부분에 살짝 잡고 요령 있게 채색을 해주세요. 손에 묻는 건 괜찮아요. 옷에만 묻지 않게 조심히. 서로 연결되게 멀리 잡고 조심히. 뒤집어서도 마무리 색깔을 칠해줍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색상이 톤이 갑자기 진해졌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다 칠하고 설명할게요. 지금 멀리서 보면은 톤이 세 가지로 딱딱딱딱 나뉘어 보여요. 그럴 때는 자, 지금 밝은 황토색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황토색을 사용했죠. 두 경계선을 연결해 줄 때는 처음에 썼던 밝은 황토색을 경계선에 색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노란색과 황토색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처음에 썼던 밝은 황토색을 만들어서 자, 휴지로 한번 톡톡 해주시고 지금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경계선 부분을 살살 칠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은 깨끗한 아무것도 안 칠한 붓으로 닦아주세요. 살짝 살살 닦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아래의 색깔이 너무 밝다. 아래 색깔을 조금 더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서로 조화롭게 섞이게. 아래 지금
진한 갈색도 마찬가지로 위에 썼던 색깔을 조금씩 더 섞어서 경계선에 색칠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나무가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뒤에도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뒤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황토색, 진한 황토 색깔 부분이 어색하거든요. 진한 황토색을 다시 만들어서 진한 색깔에 살살살살 채색을 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하다 보니까 밝은 색깔하고 또 두 번째 진한 황토 색깔이 어색하죠? 다시 밝은 황토색으로 위에 부분을 채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진한 황토 색깔로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진해질게요. 물을 많이 쓰면은 나중에 말랐을 때 물감의 색상이 굉장히 연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수분이 날아가서 물감 색상이 지금은 진해 보이는데 말랐을 때는 그 색상이 발색이 연해지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물의 농도를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앞뒤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내가 색칠이 잘 됐나? 혹시 물감이 뒤로 번지지 않았을까? 확인하면서 채색을 마무리해줍니다. 자칠했던 이제 나무는 이렇게 물통에 살짝 기대서 말려주세요. 완전히 종이에다가 두시면은 종이와 물감이 달라붙기 때문에 살짝 물통에 두시고 마르는 동안에 작은 나무 있죠? 연결해주는 나무를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무는 마지막으로 칠했던 진한 갈색깔로 채색을 할게요. 이것도 물통에 세워서 같이 말릴게요. 오늘은 좀 디테일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의 패턴 있죠? 나무의 무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물통에다가 세워줬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르는 동안에 지금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팔레트를 한번 미리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팔레트를 그대로 두신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할 때 이 상태 그대로 굳어집니다. 물론 따뜻한 물로 지울 수 있어요. 뜯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돌처럼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아크릴 물감을 다 쓴 친구들은 물로 한번 촉촉하게 만들어서 닦아주세요. 내가 이제 이 색깔을 안 쓰겠다. 나는 정리를 하면서 표현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물로 지금 벌써 여기는 굳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따뜻한 물로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물티슈,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썼던 물티슈로 살살 닦을게요. 물티슈도 금방 스며들기 때문에 마른 티슈랑 같이 병행하면서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썼던 티슈로 먼저 아크릴을 뜯어주고, 아크릴 물감에 장점이 있어요. 아크릴 물감은 금방 말라요. 수채화나 포스터 물감도
금세 마릅니다. 물을 적당히 줬을 때, 물을 정말 적게 주고, 여러분들이 물감을 많이 썼을 때는 아크릴 물감처럼 금방 마르는데, 보통의 물감들보다 훨씬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옷에 묻었을 경우에 금방 굳어서 옷이 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팔레트 같은 경우에 팔레트도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제거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따뜻한 물로 지우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색깔도 이제 채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색깔을 다양하게 칠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색깔을 칠하고 팔레트를 정리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촉촉감이 있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는 물감을 채색을 해도 되니까 지금 바로 노랑 색깔로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작은 붓을 이용할 겁니다. 선생님은 4호붓을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 작은 붓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붓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에 살짝 붓 자체가 결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색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아직 촉촉하기 때문에 물감이 조금 연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조금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색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기 스타일로 그려주시면 돼요. 붓으로 살살 나무 무늬를 지금 물감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완벽하게 나무가 마른 다음에는 사인펜으로 진한 갈색으로 아니면 검은 색깔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노랑 색깔 물감으로 사용하는데 사인펜으로 노랑 색깔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럴 때는 NO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배경이 진한 갈색이에요. 그 갈색에 노랑 색깔 사인펜 칠해주면은 당연히 색깔이 티가 안 나겠죠. 진할수록 더 진한 색깔을 찾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노랑 색깔로 한다면은 아까 색칠 안 한 상태에서 나무태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미 진한 색깔로 채색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진한 갈색이나 검정 색깔로 사인펜은 사용해 주시면 되고 물감은 상관이 없어요. 밝은 흰색, 노란색, 막 주황 색깔, 빨간 색깔 마른 다음에 다양하게 검은 색깔 밝고 어두운 걸 다양하게 채색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고려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윗부분도 똑같이 나무 패턴을 그려서 완성을 해줍니다. 위에 부분은 확실히 티가 안 나죠? 왜냐면은 같은 옐로우 계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살짝 보일 정도로만 또 나뭇결을 같이 통일성 있게 채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나무 결이 약간 노란 결이 좀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똑같이 앞뒤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과정을 2번 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했으니까 넘겨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앞면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앞뒤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말랐어요. 이 윗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마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말라서 살짝만 뒤집어 주세요. 살짝 뒤집어서 아랫부분부터 다시 나무 패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금방금방 무늬를 꾸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랫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표현을 하시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반복이기 때문에 쉽게 나무 결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뒤로 완성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무리로 지금 밑에 받침도 완성을 했어요. 받침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받침도 마찬가지로 나뭇결. 조금 돌려서 손에 묻지 않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붓은 물통으로 아크릴 유의점 아까 들었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조금씩 넣어서 됐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종이 2장과 색연필 그리고 사인펜입니다. 선생님은 유성 매직을 갖고 왔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사인펜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덕담을 글로 쓸 때 우리가 캘리그라피처럼 선생님은 붓펜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재료로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이제 덕담 트리의 이파리를 만들 거예요.